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선두 SSG가 기아에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의 새내기 윤영철이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1회 초 1사 만루에서 나온 하재훈의 2타점 적시타가 결승타가 되면서 SSG가 2대1로 승리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2위 LG는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오지환과 오스틴의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9대1로 이기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낮 경기로 열린 두산과 한화의 경기, 두산이 4대1로 이겼는데요. 두산의 베테랑 좌완 장원준이 오랜만에 포수 마스크를 쓸 양의지와 함께 개인 통산 131승과 시즌 2승을 합작했습니다. 자, 사직구장 상황도 궁금하시죠? 롯데가 KT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고영표와 박세용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진 경기, KT가 사직에서 4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NC 대 삼성의 경기는요,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 삼성이 5득점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요. NC가 맹추격했지만 결국 9대6, 오승환이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삼성이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도중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던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선수에 대한 징계가 내일 결정됩니다. KBO는 내일 오전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해 해당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4년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지휘하는 최초의 호주 출신 감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수비왕 김민재가 귀국했습니다. 빅클럽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김민재의 차기 행선지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는 각종 이적서를 뒤로하고 오는 15일부터 3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에서 뛰는 장현수가 림프샘 양성 종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알힐랄은 구단 SNS를 통해 장현수가 림프샘 양성 종양으로 치료에 3-4개월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휴일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정현호 PD는 이제 새벽 출근 당분간 계속해야죠. 수염도 좀 길러 보이고 얼굴도 좀 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나라 드디어 네. 4강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기쁜 일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2회 연속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이 FIFA 주간 대회에서 네.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게 5번째라고 합니다. 83년 20세 이하 월드컵 때 이제 박종환호가 4강에 올랐었고 한일 월드컵 2002년 다들 기억하실 거고 그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도 FIFA 주간 대회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이 5번째 4강 진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호 PD 뭐 그렇게 기쁜 마음이면은 계속 이제 매일매일 새벽 출근. 네, 경기가 매일 있지 않습니다. 네. 되게 힘줘서 말하는. 아, 중요합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사실 대회 마지막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네. 뭐 이제 4강전 남겨놓고 또 이제 그 다음 스텝 이제 결승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많은 팬들의 이제 그런 어떤 바람은 그래도 우승 트로피를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럼요. 그런 모습을 아마 지금은 모두들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바랍니다. 4강까지 온 이상 어차피 우리나라가 우승을 해야만 가장 좋은 게 지더라도 3, 4위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네. 된 이상 우승으로 가는 게 그렇죠. 간절한 바람이 기왕 하는 중계. 맞습니다. 우승 중계로 가십시다. 네. 네. 자,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정말 강팀들 다 이기고 올라왔어요. 도장 깨기 하듯이 한 팀 한 팀 격파를 했습니다. 대륙도 조금씩 다 달랐죠. 예. 첫 경기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남미 그리고 감비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였죠. 다시 유럽인 이탈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이죠. 9일 오전 6시에 라플라타로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탈리아랑 다투게 되고 반대편 코트에서는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네. 남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루과이가 먼저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번 이제 U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평가였어요. 사실은. 그랬죠. 네. 2017년 대회 때 이승우 선수, 백성호 선수가 있었고요. 네. 2019년 대회 때는 이강인 선수가 에이스급 역할을 해냈었죠. 네. 그런 반면에 이번 이 김은중호에는 이 많은 주목을 사실 받지를 못했죠. 네.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고 또 이 과정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2021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17세 이하 월드컵 대회가 당시에 이제 취소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별 대표팀의 어떤 국제대회 경험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고요. 또 이 프로팀에서 현재 몸담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배준호 선수 한 명만 현재 주전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밸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선수들이 파주 NFC에서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이를 악물고 훈련에 임했고요. 실전에서 말 그대로 원팀 조직력으로서 이번에 이제 쾌거를 이루면서 저는 솔직히 8강전 끝나고 나서 김은중 감독의 그 인터뷰 도중에 네네. 이 눈물 흘린 장면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물세를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마음고생을 했던 네. 예, 그런 탓에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 그런 어떤 모습이 상당히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뭉클할 법도 한 게 사실 이번 팀을 보면서 또 그 이제 팀 구성원들과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게 김은중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잖아요. 네, 이번 8강전에서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선발 라인업에 풀백으로 박창우 선수랑 배서준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조별 예선 동안 나오던 주전 선수들이 아닌데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나가서 이렇게 수비적인 실리 축구를 납세우는 모습이 흔치 않은데 냉정하게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우승 후보들을 연달아 꺾고 있는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열세다. 그래서 전반 그리고 후반까지도 수비에 조금 치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연장 전반 5분에 또 이제 우리의 특유의 세트피스로 결국은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이승원 선수, 이 주장인 이승원 선수가 코너킥으로 최석현 선수의 득점을 도왔는데 이 이승원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이번 대회 도움이 4개입니다. 이 4개의 도움은 현재 지난 대회 이강인과 더불어서 FIFA 주간 대회에서 최다 도움을 이승원 선수가 기록하게 됐고 반면에 이 우리 축구가 어떻게 대단했던지를 보려면은 상대팀이었던 나이지리아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장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슈팅이 무려 7개나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네. 근데 골문 안쪽으로 향했던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수비 억제력도 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반대로 나이지리아가 조금은 실리를 추구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기를 이제 그동안의 조별리그서부터 돌아보면요. 네. 점유율은 많이 포기했습니다. 네. 반면에 한 번에 역습을 했었을 때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골 중에서 4골을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넣었고 토너먼트에서 특히나 16강전 8강전에서 이승원 선수의 이 코너킥에 이은 최석현 선수의 헤딩골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 승리 방정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이탈리아전 관련한 이제 프리뷰도 네. 이제 짚어드리겠지만은 네. 이 부분 아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승만 더 챙기면은 결승으로 가는데요. 그 길목에 서 있는 건 강력한 우승 후보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하면은 역시 월드컵
월드컵에서 우승만 4차례. 네. 그런데 아직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결승에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준우승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나은 전력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경계해야 될 선수는 물론 있겠죠. 이탈리아에서는 공격진에서는 카사데이 선수가 가장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선수인데 첼시 소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레딩에 임대돼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득점 6점에 도움 2개. 오. 역시 이탈리아 대표팀의 에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이 공격진에서의 볼 배급을 맡고 있는 가브리엘 괴라노 선수, 그리고 역시 크로스가 좋은 토마소 발단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이제 봉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해보자면은 역대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전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2전 전승입니다. 그래요? 네. 81년 호주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최순호, 곽성호, 이경남 이렇게 해서 4대1로 완승을 거뒀던 적이 있었고, 2000년에 있었던 일본에서 열린 신년 대회에서는 이천수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록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탈리아 상대로 어떻게 할지. 일단은 비슷한 전술을 아까 말씀하신 실리 축구를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모두의 예측인데요. 네, 김은중 감독이 대회 전서부터 우리의 축구는 선수비 후 역습, 효율적인 축구를 한다. 네. 원팀으로 조직력을 앞세워서 우리 축구, 우리 스타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대표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 중에서 뭐 세트피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른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지금 8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8골을 6명이서 합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어떤 선수들인지 간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거의 뭐 무기화다. 뭐 이렇게 좀 맞습니다. 한 한마디로 명만 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선수들이 골고루 이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이 김은중호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 전서부터 8강전 나이지리아전까지 추구해왔던 이 역습 축구에서 과연 그동안에 이제 골맛을 봤던 선수들 중에서 아마 이 한두 명의 선수가 이제 또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4강전 경기는 9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 6시, 새벽 6시에 펼쳐지죠. 네. 네. 자 이제 반대편에서는 우루과이 대 이스라엘이 준결승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이 이번 대회 가장 최대 이변이 아닌가요? 마치 지난 대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재밌는 게 이 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개최를 바뀌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맞네요. 이유잖아요. 네. 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UEFA 언더 19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차지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무슬림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개최권이 박탈되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에서도 또 새로운 이제 기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도 뭐 당연히 조에서 최악체겠거니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 터뜨리면서 일본을 꺾고 극적으로 16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또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여기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골 넣고 극적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극장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납니다. 아, 여기까지만 와도 네. 8강 진출 잘했다 했는데 네. 여기서 브라질을 상대로 3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세 번째 골은요 거의 브라질에서 넣을 법한 예. 그런 어떤 비유가 나올 정도로 정말 멋진 골이었죠. 그렇죠. 이 FIFA에서도 이 경기를 두고 대회 역사상, 그러니까 아마 이 20세 이하 모든 대회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일 수도 네. 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기도 했고요. 네. 와 이스라엘 현지 상황은 어떨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외신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4강전 두 경기 모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고양시민님께서 결승전 가자. 모든 국가대표팀 통틀어 최고의 수비진 어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네. 자 이제 금요일 새벽 과연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결승전으로 갈 수 있을지 다 같이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할 때 프로야구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미리 다 휴일을 끝났죠. 맞아서 네. 2시 그리고 5시에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5경기 다 끝났죠? 네, 현재 5경기가 모두 끝났고요. 네. 뭐 아까 이제 단신에서 뭐 잠시 언급해드렸지만은 네. 다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두산과 한화의 경기 장원준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을 네. 하면서 1899일 만에 2연속 선발승을 네.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4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또 이 KT와 롯데의 경기, KT의 이 고영표 선수, 롯데의 박세웅 선수의 네. 이제 마운드 맞대결이 흥미를 모았는데 결국 KT가
선수가 4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LG와 키움의 경기에서는 LG의 오스틴 선수가 오늘 하루에 4안타 경기를 치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9대 1로 LG가 대승을 거뒀고요. 네. SSG와 기아의 경기는 SSG가 2대 1로 승리를 거뒀고 네. 삼성과 NC의 경기 이 경기에서는 이 삼성의 오승환 선수가 대기록을 세웠죠. 맞습니다.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삼성이 9대 6으로 NC를 물리쳤습니다. 네, 정현호 PD는 이제 기아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선두 SSG하고 3연전 시작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 선발이었던 네. 윤영철 선수가 20살 신인인데도 이번 시즌 가장 안정적인 기아의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데 1회에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쭉 안정감을 찾는 모습인데 사실 SSG가 오늘 병살만 4개 쳤습니다. 병살타만 4개. 속칭 그 야구계에서는 병살타 3개 치면 그날 경기 못 이긴다 그랬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도 기아의 득점력이 네. 이 박찬호 선수의 솔로 홈런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이 득점권에서 번번이 타선이 침묵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롯데 경기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오늘도 만원 관중이었죠? 네, 예. 오늘 정말 꽉 찬 그 관중 네. 속에서 이 두 양팀의 네. 이 에이스급 선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세웅 선수는 6이닝 1실점 그리고 KT의 고영표 선수 7이닝 1실점 네. 거의 뭐 호각세를 이루면서 경기를 치렀는데 결국은 KT가 막판에 이제 7회와 9회에 이제 점수를 이제 연달아 내면서 4대 1로 네. 승리를 거뒀고요. 롯데 입장에서는 이 상대 이 잠수함 투수를 제대로 이제 공략하지 못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결국은 1득점에 그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요즘 그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안건수 선수가 네. 그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네,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양권 선수 경기할 때 보면은 송구를 거의 못하는 정도였거든요. 아.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왜 계속 수술을 미뤘냐 하면은 아시안 게임에 도전해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계속 뛰려면은 이번 시즌 끝나고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승선에서 어떤 그런 금메달을 노렸던 건데 결국 계속 통증도 있고 팀에게도 어떻게 보면 전력상으로 누수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 대신에 이번 롯데의 가을 야구를 선택한 게 아닌가. 안곤 선수 이런 선택이 과연 롯데의 오랜 꿈인 가을 야구 혹은 더 나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네. 됩니다. 오랜 꿈이라는 게 참 말이 딱 폐부에 와닿네요. 안건수 선수의 이제 병역과 이제 병역 문제 그리고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에 꼭 승선해서 좀 그러게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K리그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경기가 열렸죠. 네. 수원 FC와 울산 현대의 경기. 이제 막판까지 이제 경기가 이제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네. 주민규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시즌 9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울산이 3대 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사실 이 경기에서는 이 수원 FC의 박주호 선수가 6번 등번호를 맞습니다. 이제 맞아서 또 6월 6일 날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전후반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 1분까지 해서 91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고서 네. 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고 은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포항과 제주의 경기에서는 포항이 이 박승욱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KBS 정현호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한 주간 활약부터 짚어봐야겠죠? 이번 주는 정말 간만에 배지환, 김하성 두 선수가 날아다녔던 한 주였던 것 잘했죠. 같아요. 네. 일단 배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5일 이제 어제 아침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이 2할 7푼까지 끌어올렸고 오늘은 3타수 1안타 1볼넷이었는데 이 오늘 기록했던 1득점이 결승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피츠버그의 6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날 출전해서 2타수 2안타를 쳤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비가 정말 대단했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1타점 2루타 이어서 7회에는 4안타, 8회에는 볼넷 이렇게 하면서 3출루 경기를 완성한 하루였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가 좀 주춤한 모양새였는데 다시 네.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의 뭐 도루 실패에 대한 분석도 해드렸는데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 배지환 선수의 이 타격 폼에 대해서 MLB.com에서 좀 주목을 했던 그런 좀
좀 기사가 있었거든요. 배지환 선수가 사실 그 전에는 이 레그킥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발을 들었다가 이제 내리면서 타격하는 그 기술을 이제 배지환 선수가 그 동안에 구사해 왔는데 네. 이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간결한 타격 폼으로 이제 경기에 나서면서 조금 더 이 타격에 대해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졌다. 이런 어떤 평가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전에는 무작정 좀 치고 달리기만 하는 좀 그런 특성이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 경기를 이제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무리하게 이제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뛰면서 도루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 배지환 선수가 현재 2할 7푼대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타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도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개는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네. 타율도 현재로서는 3할까지도 내심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 배지환 선수의 활약이 또 팀과 함께 상승세를 같이 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이번 시즌 피츠버그가 좀 약간 이 업다운이 심하죠. 한때는 뭐 9연승 10연승 했다가 또 연패에 빠졌는데 오늘 경기도 오클랜드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3대 0으로 끌려가다가 오클랜드의 불펜이었던 후지나미 선수가 연속 블렛을 내주면서 동점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8회 다시 이제 또 역전을 허용했는데 그리고 나서 배지환 선수의 내야 안타로 8회 말을 시작한 피츠버그가 이후에 해지스의 안타 그리고 맥커친 선수의 희생 플라이 이때 이제 배지환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재역전을 성공을 했거든요. 이 득점이 바로 오늘 경기 결승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은 수비에서의 재능을 수비에서의 활약을 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그 김하성 선수 하면은 이 수비가 네.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샌디에이고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를 쭉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어 왔었죠. 최근 들어서도 이제 김하성 선수가 워낙 네. 또 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오늘 이 미국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김하성이 한국 출신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샌디에이고가 전체적으로 타격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졌던 그런 반면에 수비에서는 일관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이 중심에 김하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물론 아직 시즌에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네네. 김하성 선수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 미국 현지 매체에서도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고로 골드글러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골든글러브랑 다르게 순수하게 이 수비 지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의 투표가 75%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미국 야구 연구 협회라는 곳에서 개발한 수비 지수, 이 SDI라는 수비 지수를 25%더 반영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 유격수 후보 3인에 김하성 선수가 등재됐었잖아요. 네. 아쉽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카고 컵스의 댄스비 스완슨 선수에게 밀렸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배지환 선수와 좀 다르게 안타까운 점은 샌디에이고가 영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오늘 경기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 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고요. 네. 우리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시즌 전서부터 예상을 했던 게 이 샌디에이고가 뭐 파워랭킹에서도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가 타격이 워낙 이제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뭐 우승을 다투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26승 32패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어떤 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아직 시즌은 좀 남아 있고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어떤 이제 전환점이 주어진다면은 샌디에이고도 충분히 더 올라설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뭐 현재는 좀 아쉽지만은 앞으로의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 그 중심에 김하성 선수가 꼭 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샌디에이고가 속한 쪽을 보니까 이제 다저스하고 애리조나가 치열한 선두 경쟁이고 나머지는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똑같이 다저스랑 애리조나가 35승 25패로 공동 1위에 올라 있는데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만년 우승 후보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돌아온 컷쇼가 5월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6월 들어서면서 다시 또 상큼한 스타트를 끊었고 애리조나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번에 애리조나가 이 로블로 감독과 2024년까지 또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이런 좀 좋은 기세를 이어서 다저스를 또 역전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MLB에서 전해진 또 다른 소식. 제이콥 디그롬이 또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작년에도 이 디그롬 선수가 매치에 있었을 때 네. 이 매치를 미뤘던 제 입장에서는 참 속이 참 탔던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슈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디그롬 선수가 현재 텍사스에 있죠. 그런데 지난 4월 29일에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왼팔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오고서 그 다음 날에 이제 15일짜리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불펜 피칭을 쭉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회복이 더딘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히려 6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실력은 좋지만 참 이 부상이 잦은 것도 참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화제였나요? 사실은 이 푸올스 선수 얘기를 최근에 안 전해드렸는데 네. 지난 시즌 끝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팀으로 갈까 혹은 뭐 해설을 할까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새로운 경력에 맡게 됐습니다. 바로 이 만프레드 커미셔너의 특별 보좌역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특히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다양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네. 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선수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로 폴 선수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타니 관련 소식도 있던데요? 네, 오타니 선수는 사실 지난 한 주 사이에는 좀 투수로서는 좀 흔들렸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에인절스의 이제 연패 가능성이 있던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이제 8회에 상대 이제 투수인 필 메이튼과 6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아주 큼지막한 2루타를 치면서 맞습니다. 결승 타점으로 이제 연결시키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그러면서 오타니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시즌 10번째 2루타이자 41타점째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타니의 체력 관리가 굉장히 신경 쓰일 텐데 네. 등판을 그래서 하루 늦춘다고 하네요. 그렇죠. 원래는 9일날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11일 시애틀전으로 이제 선발 등판이 하루 밀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 안배를 조금 도와주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6일째 오타니 선수가 나오게 된 거는 투구 이닝이 당연히 예전보다 조금 많아지기도 했지만 성적 자체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10일 날 만날 상대 선발 같은 경우는 루이스 카스티오 시애틀 에이스고 네. 다음 등판인 16일 텍사스전에서 만날 선발이 이번 싸이 영상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네이선 이오발디 선수입니다. 사실은 휴식을 취한 만큼 오타니 선수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부여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뭐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 더 큰 좀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왕관을 없는 썼으니, 네.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김정우님께서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U20 월드컵 우리 대표팀이 우승하면 광화문에서 탭댄스 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김정우님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스포츠도 우리 대표팀 응원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새벽 6시 경기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